어제 국회에서요,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당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거대 야당만 참석을 해서요, 투표를 했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재석 174명 중에 과반이 넘는 173명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졌기 때문에. 기권은요, 한 건이 있었고요. 한 명의 기권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당도 그렇고요, 또 정부도 그렇고요, 뭐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부터 보면 이게 과거에 쌍용 자동차가 불법 파업을 엄청나게 할 때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 파업을 한 그 당사자들에게, 노조에게 매겨졌거든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너무했다 하면서 노란 봉투에 현금을 담아서 쌍용 자동차 노조에 이거 뭐 재판 비용으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비용으로 써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게 노란 봉투였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어느 정도로 제한하느냐? 여러분, 기책 사유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기책 사유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땅치 않고요. 기여도를 또 개개인에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노란봉투법은요,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불법을 용인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불법을 용인하자는 법을 만들자는 건 이거는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요, 헌법에 가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불법을 용인하자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면 진짜 충격적이 됩니다. 문제는 이 노조법 개정안 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은 원청, 하청 구조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이 하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가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조법 개정안은요,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자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계약은 나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내놔는 우리 아버지한테 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아마 이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겁니다. 게다가 노동쟁의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을 올려달라 하는 그런 이익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해고자 복직이라든가 또한 말입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얘기를 권리 분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권리 분쟁. 이익 분쟁만 아니라 이제 권리 분쟁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입니다. 예, 노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권리 분쟁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오히려 말입니다, 혼란을 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조법 개정안 자체가 결국은 거대 야당의 입장에서는 노조 편을 들어줌으로 해서 표몰이를 했다, 표파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민생, 민생은 팽개치고요, 노조 편을 들어줌으로 해서 노조의 표심을 가져오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도대체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인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법 자체가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요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불법을 용인하자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저는 편협한 기준으로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장에 얼마나 충격을 줄란지 그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요, 선진국에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하고요. 일본도 정당성이 없는 쟁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심지어 독일조차도 그렇습니다. 독일조차도 말입니다, 정당하지 않는 파업에 대해서는 노조는 물론이고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손해배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파업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시로. 1년 내내 파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기업 경쟁력은 지금 줄줄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핵심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은 기업이에요. 대한민국에 뭐 원자재가 펑펑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원유가 여기저기서 펑펑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기업이 대한민국에는 핵심 동력인데, 그러면 핵심 동력에 파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핵심 동력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요, 쉽게 말하면 반기업 정서를 만들어서 기업을 패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거 말입니다,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놀랄 일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임금 근로자 100명당 근로 손실 일수를 보면 일본 대비 352배입니다. 352배. 이게 일본하고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요, 최근 10년간 연평균 근로 손실 일수가 0.1일입니다. 대한민국은 35.2일입니다. 경쟁이 안 돼요. 영국은요 13.4일이고요. 독일은 9.1일, 미국은 8.6일입니다. 이 와중에서 우리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35.2일이라는 근로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기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년 내내 파업 안 해도 이렇습니다. 1년 내내 파업 안 해도.
노란봉투법이 이게 통과가 되면 말입니다. 이제 파업일수, 근로손실일수는 더 늘어나겠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세계 1등을 거의 맴돌고 있을 정도로 큰데 이게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봐도 안 봐도 그냥 본듯합니다. 엄청난 충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스스로 망하자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자. 우리 스스로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망하자 하는 이야기하고 다른 점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경제적 손실도 한번 보세요. 2017년에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 3,100억 원입니다. 2022년에는요 10조 4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요? 올해는 작년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이제 또 계산을 하면 나오겠죠. 5년 사이에 말입니다. 8배가 늘어났습니다. 7.6배가 늘어났어요. 666.4%가 늘어났습니다. 8조 7,300억 원이 늘어났고요. 2021년에 4조 1,400억 원이 2022년에는 10조 400억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충격적이죠. 이게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정부니까 이게 파업을 덜 했는데도 1년에 4조 1,400억 원의 적자를 냈단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래도 보수 우파잖아요. 보수 정권이니까 10조 400억 원. 올해도 마찬가지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경제적 손실에다가 근로 손실에다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저는 국가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말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지켜지는 그런 입법 활동을 해야지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손실을 끼쳐가면서 앞으로 더 큰 손실을 끼친다는 건 진짜 충격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가장 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요 37개국 중에 33입니다. 아일랜드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2022년 기준으로 155.5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은 49.4달러입니다.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 지표로 보니까 진짜 무섭죠. 독일 같은 경우도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9인데 88달러고요. 미국은 87.6원인데 6달러인데 10입니다. 핀란드도 80.3달러고요. 일본도 말입니다. 53.2달러입니다. OECD 평균이 64.7달러인데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지표를 보시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서 권력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가 노동 생산성을 올려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더 기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국가 지도자 아닌가요? 저는 국가 지도자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날의 사회는요.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데 국가와 국민을 이용하지 자기 능력으로 국가와 국민을 더 이롭게 만드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너무나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전 세계 주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처럼 가면요.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발 노조 하시는 분들
저는 반드시 국가와 민족이라는 그 단어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노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노조가 정치 투쟁을 일삼는다면 이것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조라는 게 노와 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합심해서 기업의 어떤 성장을 엄청나게 배가시키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노조 활동이 변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노사라는 아주 핵심 가치가 실현돼야 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당하면 저는 노조하는 사람들 조합비 내면서 결국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필요한 것은요 근로 손실 일수를 줄이고 피해를 그만큼 감소시키면서 생산성을 높여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과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 점점 커진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아르헨티나나 혹은 베네수엘라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많은 노조하시는 분들 저는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는 변할 거라고 봐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나 하면요. 1983년, 1984년, 1985년 이때는요. 대학을 가면 매일 데모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대할 무렵에 1988년에 대학을 갔더니 면학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불과 3, 4년 만에 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게 정치투쟁에서 벗어나서요. 학생이 공부하는 본분으로 다시 돌아갔듯이 노조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본분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너무 격한 이런 폐해 때문에 더 우리 경쟁력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조금은 앞섭니다.